일단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 고교 수학에서 계산을 물어보는 게 부분분수 분리 아니면 등비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등비수열이죠. 식을 적절히 조절하면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점점점 돼 있으니까 급수 맞아. 부분합의 극한을 급수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걸 바로 분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관적인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1에부터 먼저 쓸게요. 이거분의 이거. 그럼 4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쓰면 4의 세제곱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쫙 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달린 애들 4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는 이렇게 쓰면 결국 4분의 3의 제곱이랑 똑같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결국 3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나열해봐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세제곱이니까 홀수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따로따로 등비급수의 합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등비급수의 합은 결국 등비수열의 합에서 파생된 공식이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 공비가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1초과 1 미만 아니야? 근데 이거 난 수업하다 이 조회수는 왜 올라간 거야? 유튜브에. 왜 이걸 누가 보고 앉았지? 신기하네. 혹시 여러분들 어머님이 보셨나? 수렴 조건을 만족하면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로 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식만 보면 수학 1보다 더 쉬운 겁니다. 자, 이거 공비 얼마로 봐야 돼? 4분의 1 맞지?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이 4분의 1. 얘는 공비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봐야겠죠.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얘입니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애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자, 1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21분의 2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 스트레스. 잠깐만. 수학 원을 가져왔다고? 선생님 혹시 수학의 샘 미적분 있으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수업이세요? 아니, 한 명이 책을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남는 책도 없고. 잠깐만, 이거 하나만 걸고.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네. 뭐야? 저건 또 왜 꺼졌어? 일단 나오면 줄게.
자, 그 다음에 필수의 4의 2번. 2번도 얘를 먼저 구해야겠죠. 뭐의 합으로 구하면 돼? 등비수열의 합이지. 이건 항의 유한계입니다. 지금 항의 개수는 n개지. 지금 분자만 봤을 때 공비는 2입니다. 2 빼기 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쓰나 마나고 이렇게 되겠죠. 맞니? 네. 자, 그럼 분모는 3의 n제곱이고 이건 1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정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분자가 항이 하나가 아니죠. 항이 하나가 아니라 덧셈 뺄셈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쓰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둘 다 공비가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제가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겠죠. 3의 n제곱 분의 1은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그럼 등비급수의 합이 1-r분의 a니까 1-r분의 a 첫째 항 빼기 1-r분의 a. 자, 이 다음은 뭐 간단한 사칙 연산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의 3이 나오겠고 우리 하나만 풀 수 있나 봅시다. 바로 밑에 유제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번만. 답 나옵니까? 나온다고 해줘. 나오지. 자, 뭐 이 정도는 나오실 것 같고 뭐 나왔는데 자, 2분의 3 나옵니까? 2분의 3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5번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급수의 합을 아이고 헷갈려. 자, 필수예제 5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급수의 합이 10이다. 지금 이게 급수가 12니까 수렴한다라고 주어진 거죠. 수렴한다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비는 3분의 1이겠고 주어졌고 그러면 결국은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등비급수가 되겠고 1-r분의 a가 12란 얘기죠. 그럼 a는 12에다가 3분의 2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첫째 항 구한 거지. 그냥 가벼운 계산으로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도 뭐 마찬가지인데 얘는 첫째 항이 4래. 근데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마도 r은 -1에서 1 사이일 거고 그대로 공식 적용하면 공비 모르니까 1-r분의 a 첫째 항 얘는 8 나오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지) 그럼 자, 맞습니까? 그럼 AN이라는 이 수열은 첫째 항은 4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서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보면 AN의 제곱이 와 있습니다. 이번엔. 그럼 이 식 양변 제곱하시면 4는 제곱하면 16이 되겠고 이건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제곱한 거 이렇게
자, 이 정도 지수 법칙은 제가 길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럼 얘도 여전히 공비가 4분의 1이면 수렴 조건 만족합니다. 1-r분의 a로 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3분의 64 나오겠네. 찍고 들어가, 찍고. 자, 됐죠? 아유, 머리 아파. 자, 95페이지. 내가 마음이 급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교과서에 교과 기준에 그냥 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정도 있는 게 뭐냐? 어떤 학교는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고 어떤 학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일단 수능 시험엔 안 나오고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걸 언급한 학교는 나올 수 있고 언급하지 않으면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굉장히 뭐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볼게. 여기 아이디어는 좀 간단한데 원래 0.a 땡이면 0.a 나가는 순환소수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근데? 중학교 때 우리가 중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이걸 x라고 두면 10x는 여기다 10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식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뺐어. 빼시면 이쪽이 9x고 소수 아래 부분이 다 똑같으니까 3만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었지. 순환하는 소수는 유리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순환마디가 몇 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9를 몇 개 적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등비급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바라볼 텐데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같은 예시로 볼게. 0.3땡.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놀랍지 않니?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인데 한도 끝도 없이 더하면 되죠. 등비 급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공비는 얼마? 관심 접촉 얘들아. 연말인데 10분의 1이 공비지. 0.1입니다. 0.1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이렇게 될 것 같아. 얘는 뭐 10분의 3이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1이야. 9자 아니면. 아이디어는 이해되지? 그럼 분리해서만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212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시하기로는 1땡, 2땡 이렇게 쓰고 얘는 어떻게 풀어 쓰는 게 좋을까? 하나씩 풀어 쓰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잖아. 자, 그럼 얘도 등비급수의 합이고 1 마이너스 이번엔 공비가 100분의 1이지. 그럼 소수점 2개 밀렸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양. 자, 첫째 양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요 유형에서는 굉장히 고난도 문항을 다룰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기본적인 문제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참 슬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6페이지에 보면 등비급수와 도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비급수와 도형. 등비급수와 도형이 나와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계속 어떤 도형을 그려서 넓이의 합이나 선분 길이의 합 등의 극한을 구하는 걸 등비급수와 도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언제부터 수능 시험에 안 나온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는 십몇 년 넘게 늘 나오다가 재작년부터 수능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 등비급수와 도형은. 근데 내신 시험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긴 지금 기본적인 걸 먼저 복습해 놓고 있는데 이거 삼각형 넓이 못 구하시는 분 없죠.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가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 얘는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넓이 나오겠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삼각함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랑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정삼각형의 넓이 다 구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중3 때부터 배웠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이제 삼각함수 시간에 우리가 라디안각 약속하고 호도법 기억나니? L은 뭐?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혹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수학 1에서.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각입니다. 라디안각.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형이 랜덤으로 그려졌을 때 넓이,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닮음인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일정한 비율로 계속 도형을 그려낼 거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 자체가 등비수열이겠죠. 그럼 닮은 비를 내가 구하면 되고, 닮은 비에서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데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 쫓아가죠.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습할 건 이건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걸 구하는 연습만 할 거예요.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도형을 계속 그릴 텐데 앞에 있는 도형이랑 뒤에 있는 도형의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지,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도 있고 직접 두 변의 길이를 다 구해서 비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짧게만 보고, 이게 문제가 뭐 많이 실려 있진 않고 여기 먼저 순환소수부터 좀 해볼게. 목이 아프니. 자, 다음 순환소수 0.5 3땡 2땡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쟤는 제가 풀었으면 5, 3, 2, 3, 2, 3, 2, 3, 2 소수 둘째, 셋째 자리만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순환마디는 3부터 2까지지 5는 아닙니다. 그럼 얘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럼 따로 더해. 따로 더하시고 0.032 더하기 0.0003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맨 첫 번째는 등비수열이 아니죠. 두 번째부터는 등비급수가 맞지. 두 번째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1 마이너스 공비는 얼마? 100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첫째 항이니까 1000분의 32. 맞아? 자, 그럼 아래 건 100분의 99죠. 자, 약분하고 여기 10 남고 여긴 그냥 빨리 하고 넘길게. 990분의 32 나오겠지. 여기다 뭐만 더하면 됩니까? 0.5만 더하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통분해고 더해 보시면 아래 답이 나와 있지. 990분의 527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99분의 12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a3은 1이다. 자, 먼저 99분의 12면 0.12121212 나오겠지. 직접 나눠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직접 나눠보시고, 이건
좀 나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약속을 했는데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죠. a1은 얼마? 1. 소수점 아래 두 번째는 2. 소수점 아래 세 번째는 다시 1. 소수점 아래 네 번째는 2. 1, 2, 1, 2가 반복되지? 1, 2, 1, 2는 등비 수열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런 일정한 숫자가 반복될 때는 일단 이건 해쳐 모여 하셔야 돼. 먼저 나열. 나열을 해보시면 n이 1이면 얘는 1이지. 2의 n제곱분의 1이고요. 2의 1제곱분의 1. 그 다음에 n이 2면 여기 뭐야? 2. n이 3이면 다시 1. n이 4면 다시 2. 자, 하나 물어볼게. 이거 어떻게 나눠야겠니 그럼?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어차피 이거 죽을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게 홀수 번째 항에 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약분해 씁시다. 맨 앞에 거 2분의 1이죠. 두 번째 거는 2의 세제곱분의 1이고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되죠. 그럼 등비급수를 두 번 써야 된다는 거. 명철아? 그러다 디스크 걸려.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4분의 1. 그 다음 얘도 1 마이너스 4분의 1 첫째 항. 어잉? 똑같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으니 두 번 더 하시면 되겠네. 자, 됐어요? 이건 제가 잽싸게 넘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자, 발전 예제 7번. 근데 당신들 지금 방학 언제 하니? 다음 주 수요일? 보통 다음 주에 안 하다? 그럼 그때 방학하고 3월 전까지 쭉 방학인 거야? 두 번? 씨, 개부럽다. 나도 요즘 태어났어야 되는데. 제가 다닐 때는 한 12월 20일쯤 방학을 해서 한 45일 방학? 1월 말까지 했다가 다시 병신같이 한 2주 학교 나가서 이상한 뭐 공상교육 방송이나 병신 같은 거 보다가 학교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괜히 지나가다 두드려 맞다가 그리고 다시 뭐 봄방학하고 학교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이상한 커리큘럼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뭐 멸공 교육 같은 거 받은 적 없죠? 우리 초등학교 때 막 밑에 가서 영화 보고 그랬거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초등학생이 그래서 뭐 입 찢어서 죽고 뭐 이런 거 막 진짜 보고 그랬어. 그거 보고 막 애들 울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네. 근데 저도 그래도 저는 공산당이 싫어합니다. 뭐 여전히 싫어하는데 그건 그거고. 참 재밌어요. 자, 이제 발전 예제 7번을 보는데 여기서 당신들이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제가 가르치다 보면 되게 웃겨. 어떤 학생은 이거를 한 문제만 풀어봐도 굉장히 잘 푸는 학생이 있고 고3 수능 치기 전날까지 못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거만 잘 찾으시면 돼. 닮음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닮음을 찾아내시면 돼요. 어떻게든지. 그럼 닮음을 찾으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게 이 문제에 나온 규칙대로 그대로 표시해 보면서 닮음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벌써 여기서 많은 힌트를 줬네. 빗변의 길이가 루트 1에 근데 직각 이등변이면 밑변 높이 얼마야? 둘 다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각각의 중점이라고 나왔어요. 중점을 각각 P1, Q1이라고 하자. 빗변의 중점, 아랫변의 중점. 그리고 다시 삼각형 OP1, Q1에서 중점을 다시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를 계속할 때 자, 이걸 다 더하래요. 그럼 제가 PQ는 얼마입니까? 지금 구하기를 1이지? 개 쉽지 뭐 이거. 자, 그 다음에 P1, Q1. 이게 P1, Q1이지. 이게 P1, Q1인데 문제에 써 있듯이 빗변의 중점, 아랫변의 중점끼리 이었어요. 그럼 뭐 똑똑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데 뭐 그딴 용어 필요 없고 이거에 얼만큼 나오겠어? 변의 길이가 절반만큼 나오겠죠. 맞습니까? 절반만큼 나오잖아.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고 이거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렇게 이으면 무조건 아랫변이랑 평행하고 얘랑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거.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였지. 그 다음에 같은 규칙대로 다시 OP1의 중점 OQ1의 중점을 찍은 후에 이렇게 그었대.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일까? 다시 붉은색 변의 길이의 절반이 나와야 되지. 맞습니까? 이놈의 절반 나오면 돼. 이놈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겠죠. 규칙을 찾을 때는 제가 풀어 써달라고 했어요. 그럼 계속 같은 규칙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또 얘랑의 중점, 얘랑 중점 그으면 다시 연두색의 절반이 될 거고 이걸 죽을 때까지 다 더하래.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양. 자, 이거 다 더하시면 2가 나올 거다 라는 거고 맞죠? 여기는 우리가 뭐 일요일날 휴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제는 풀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00페이지.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보이지?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참고로. 자, 피곤하시겠지만 더워서 피곤한가? 잘 보시고. 문제가 참 지문이 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국어 시간에 나오는 그런 비문학 지문처럼 뭐 한 줄 한 줄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읽어질 거야.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림과 정사각형 ABCD 안에 반지름을 하는 4분원 부채꼴. 여기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90도겠죠. 두 개의 4분원을 그리고 공통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다시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공통부분에. 오케이. 근데 이 안에 또 좀 정신에 문제가 있나 봐. 또 이렇게 해서 또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참 한심한 사람이죠. 이걸 죽을 때까지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제가 이 문제를 20년 넘게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개를 잘 구하시면 돼. 첫째 항과 공비. 근데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가 원래는 첫째 항은 구하기가 굉장히 쉽고 공비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둘 다 계산이 거지 같은 게 추세야. 이 유형이 너무나 오래 나오다 보니까 그럼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 필요한데 이거는 삼각함수에도 통용이 될 수 있고 뒤에 미분법 그리고 여기 기하를 안 배우신 분은 기하 시간이 나올 텐데 보도선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건 제가 수학 1 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야. 보도선은 큰 틀에서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문제의 도형에 원이 있냐 원이 없냐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단원도 그렇고 삼각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미분법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도 마찬가지고. 저는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원이 없으면 보조선이 뭐밖에 없을까? 최단거리 뭐지? 수선밖에 없어요. 원이 지금 얘는 원이 있는 겁니다. 4분원도 원으로 간주하면 원이 없을 때는 뭐 중학교 때는 사실 어떤 닮음 등을 증명함에 있어서 평행한 보조선, 각의 이등분선 여러 가지를 그렸어. 근데 고교 수학에서 보조선이라고 하면 원이 없으면 수선만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수선에서 당신들은 둘 중에 하나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선을 그렸다라고 하면 변이 3개면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나오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거나 그 다음에는 도형의 닮음 이용하시면 돼. 이건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불변의 진리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한번 배우고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재방송할 거야. 똑같이 재방송. 자, 그럼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101페이지에는 원이 없죠. 101페이지 4-10번에. 그지? 근데 4-11번이랑 지금 필수 예제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원이 있는 문제는 보조선은 항상 원의 중심에서 스타트해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릴 건데, 오케이? 제가 어디로 그리라고 했니? 혹시 기억나니? 원의 중심에서 1순위는 접점, 2순위는 교점, 3순위는 수선, 그리고 원이 2개 이상이면 원의 중심끼리. 그냥 외우라고. 이게 보조선 그리는 요령입니다. 보조선 그리는 요령을 모른다면 문제에서 이상한 뻘짓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잘 보시오.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게. 내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이게 첫 번째 정사각형이라며. 이 규칙으로 그린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맞습니까? S1을 구하려면 무조건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둘게. A라고 두고 지금 얘는 4분원이니까 원의 4분의 1을 그린 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은 여기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이쪽. 여기서 이제 펜을 부르르 떨고 보조선을 그리시면 돼. 상식적으로. 뭐 이런 병신 같은 보조선을 안 그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 선을 그어야지. 공부할 때도 의미가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왠지 여기 막 그리고 싶지 않아? 여기 막 그리고 싶잖아. 여기 막 이런 데 그리고 싶으신 분은 저기 수학하지 말고 예술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이게 교점이지. 교점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싶어. 즐거운 피타고라스 삼각형 나오지 않니?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표시해야지. 이게 원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 길이가 1인데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1이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A 아니에요? 맞지? A입니다. 정수줄 놓지 마시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은 게 자명하지? 맞아? 양쪽에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그린 거니까 이쪽 귀퉁이랑 이쪽 귀퉁이는 같다고. 그럼 전체가 1인데 1에서 A를 뺀 게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걸 2로 나누면 되겠지. 1에서 A 뺀 거 절반씩 가져가면 됩니다. 그죠? 내가 무슨 삼각형을 만들려고 이 뻘짓을 한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미지수 한 개를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빗변의 길이 제곱은 1이에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얘는 A 제곱이 되겠고, 이건 좀 암산 좀 합시다. 얘랑 얘 더하면 이게 2분의 2A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지.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양변에 그냥 4를 곱합시다.
4를 곱하시면 얘는 4, 4a 제곱, 이거 제곱하면서 4 나올 텐데 날라갔고, 자, 계산은 좀 제가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지. a 얼마 나오니? 5분의 3 나오죠. 맞아. a 5분의 3이야. 그럼 5분의 3이 첫째 항이 아니고 이 정사각형의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으니까 S1은 5분의 3의 제곱입니다. 25분의 9가 나오겠지. 네, 맞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고 나왔고, 그럼 계속 같은 규칙으로 이 안에 또 정사각형 그리고 그 안에 또 정사각형 그리고 이 짓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5분의 3이라고 구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이 규칙대로 다시 정사각형을 그렸더니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3이 나온 거죠. 이해돼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봤더니 5분의 3이 나온 겁니다.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커다란 정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이랑 1대 5분의 3이죠. 맞아? 계속 같은 규칙이니까 그 다음에 있는 요 작은 정사각형은 뭐 이렇게 그렸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1에서 5분의 3이 됐고 같은 비율로 계속 그리는 거니까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지. 구하지 않더라도. 맞아? 이거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사실 약간 팁이 있다면 여기는 100% 등비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등차 급수 같은 건 없어요. 발산이니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확신하시고 풀어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제가 지금 구한 건 닮은 비야. 닮은 비. 닮은 비가 처음 정사각형이 1이면 이 규칙대로 그리면 5분의 3이 됐어요.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 쫓아가야 되니까 1대 25분의 9가 되겠죠. 이건 변의 길이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넓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그대로 공비겠지. 자,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이 도형의 첫 번째 항, 이 급수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16분의 9가 나오겠죠. 어렵지? 어려운데 제가 도형 문제 나온 김에 여기는 제가 지금 넓이만 해봤는데 지금 길이랑 넓이 했어요. 발전 예제 7번이 선분 길이의 합이었지. 길이고 얘는 넓이야. 여기 나오는 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길이, 넓이, 좌표입니다. 근데 좌표가 지금 필수 예제에 빠져 있어서 연습 문제 4-18번 한 번만 펴봐. 자, 연습 문제 4-18번을 보면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길이, 넓이, 좌표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넓이가 되겠고요. 자, 얘는 일단 좌표입니다. 필수 예제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 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Pn이라는 점은 알파,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때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금 첫 번째 규칙이 주어지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이래.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래.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래. 그 다음에는 다시 이놈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계속하면 무슨 이렇게 소라같이 점점 어떠한 점에 가까워지겠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팁이 있다면 좌표 문제는 XY 좌표를
각각 생각하시면 돼. 각각. 저는 x좌표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얘는 x좌표가 얼마일까? 2분의 1이지? 이 길이가 2분의 1이라며. 맞아? P1의 x좌표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P2의 x좌표도 그대로 2분의 1이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P3의 x좌표는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서 얼만큼 빼야 돼요?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빼면 되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P4도 얘랑 똑같을 거야. 그냥 밑으로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P5는 다시 앞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니? 맞아? 됩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x좌표가 양의 방향으로 한 번, 음의 방향으로 한 번, 양의 방향으로 한 번, 음의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선분 길이는 줄어들잖아. 이 D는 계속 이렇게 될 거야. 지금 규칙을 제가 읽어봤더니 같은 규칙이니까 공비를 뭐라고 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보면 되지. 부호가 일단 교대로 반복되니까 공비의 부호는 음수여야 되겠고, 얘를 첫째 항으로 보시면 되죠. 자, 이게 x좌표의 극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y좌표도 이제 잠깐만, 틀렸는데? 뭐가 틀렸지? 맞네? 맞았습니다. y좌표 정신이 나갔네. y좌표는 조금 심플하게 쓴 게 P1, P2가 아니라 이거 y좌표 0이지. 얘는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 제곱만큼 더해야 되지. 맞죠? 여기가 2분의 1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P4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2분의 1의 4제곱만큼 빼면 될 것 같아. 맞지?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항까지만 나열하셔도 됩니다. 왜? 100% 등비 수열이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공비는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첫째 항도 4분의 1. 자, 5분의 1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에는 베타분의 알파, y좌표분의 x좌표니까 5분의 1분의 5분의 2면 답은 2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비스텝까지는 다 과제로 풀어보시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지수 로그 함수를 봅시다.